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한테까지 이러는 거야? 여기 태국의 상류층 학생이 최근 한국에 와서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꿈이 시작된 날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해요. 제 이름은 미라이고 태국 방콕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음악을 정말 좋아했어요. 거울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무대 위에 선 제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눈이 반짝거렸어요. 저는 주로 태국 팝 음악을 많이 들으며 자랐어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로즈베리 같은 그룹들이 제 우상이었죠. 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로즈베리는 한국과 인연이 깊은 걸그룹입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국제문화교육진흥원이 함께하는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을 통해서 한국에서 K-팝 연수를 받은 걸그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태국 가수와는 다르게 정말 누가 봐도 잘해요. 하도 따라하다 보니 그들의 노래는 거의 외울 정도였고 춤도 따라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BTS를 알게 된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영상을 발견했죠. 7명의 남자들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완벽한 조화 속에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마자 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 음악은 지금까지 들어본 어떤 노래와도 달랐어요. 물론 중독성도 있었지만 뭔가 그 이상이 있었어요. 가사에는 꿈을 쫓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더 많은 영상을 보면서 그들의 여정을 알게 되었어요. 수많은 거절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절대 스스로를 믿는 걸 멈추지 않았더라고요. 특히 한 멤버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그 그룹의 리더인 RM이요. 인터뷰에서 그는 꿈을 쫓아야 한다고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들이 제 마음속 깊이 와닿았죠. 저 사람들도 해냈는데 왜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바로 법 아이돌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이 아니라 태국인이잖아요. 게다가 연예계라는 곳은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하지만 뭔가 제 안에서 꼭 해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매일 방과 후에 방에 틀어박혀 춤을 연습했어요. BTS 뮤직비디오를 반복해서 보면서 동작을 따라해봤어요. 처음엔 엉성하고 몇 분 춤추지도 못해서 숨이 턱턱 막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다음으로는 언어였어요. 법 스타가 되려면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언어 학습 앱도 깔고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 낯설고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천천히 조금씩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즐거웠던 건 노래였어요. 원래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지만 이제는 목표가 생긴 거죠. 밤늦게까지 노래 연습을 했어요. 가족들이 가끔 문을 두드리며 자라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노래 한 소절 한 소절이 마치 제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저희 집은 방콕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공부에 집중하길 바라셨어요. 미라야, 꿈도 좋지만 현실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부모님이 저를 걱정하신다는 건 알았지만 꿈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스스로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자세도 더 당당해졌고 거울을 볼 때면 더 이상 방콕에 사는 미라가 아니라 미래의 법 스타가 보였어요. 물론 모든 게 순조롭진 않았어요. 포기하고 싶은 날도 많았어요. 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한국어가 도저히 외워지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BTS 영상을 보면서 이 길을 시작한 이유를 상기했어요. 어느 날 가게에서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한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왔어요. 보통 이런 손님들은 부모님이 응대하셨는데 그날은 제가 용기를 내서 그분들한테 다가갔어요. 제 나름대로 한국어로 인사를 드리고 주문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음식을 내오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한국어가 좋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정말 뿌듯했어요. 비록 작은 순간이었지만 제 꿈이 그렇게 멀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부모님께 한국으로 가서 오디션을 보겠다고 말씀드리기로요. 쉽지 않은 대화가 될 거란 걸 알았지만 시도해봐야 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잠에 들기 전 밝은 무대와 환호하는 관객들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 모든 걸 이겨낼 준비가 됐어요.
법 스타가 되기 위한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니까요. 앞으로 어디까지 가게 될지 정말 기대가 돼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거든요. 드디어 부모님께 제 꿈, 그러니까 한국에서 컵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기로 했어요. 매운 톰얌 수프 냄새가 우리 작은 방콕 아파트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식당 저녁 영업 준비로 바쁘셨는데 저는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두 분이 저를 쳐다보셨어요. 엄마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셨고 아빠는 가스불을 낮추셨어요. 아마도 제 얼굴에 가득한 긴장을 보셨을 거예요. 무슨 일이니, 미라? 엄마가 물으셨을 때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저희는 오래된 작은 부엌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제가 수년간 숙제를 해왔던 그 자리에서요. 한 번 더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가서 오디션을 보겠다는 제 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노래와 춤 연습을 몇 달 동안 해왔고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으며 저한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동안 두 분 얼굴이 점점 굳어지셨어요. 아빠는 이마에 주름을 잔뜩 잡으셨고 엄마는 어느새 미소를 잃으셨어요. 다 말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말씀드리는 내내 그 걱정이 더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말을 다 마쳤을 때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랑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교통소음만 들렸어요. 손에 땀이 차서 청바지에 슬쩍 닦았어요. 마침내 아빠가 입을 여셨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깃든 걱정이 분명히 들렸어요. 미라, 내가 이 일에 열정이 있다는 건 알아. 그런데 요즘 한국의 비자 정책이 바뀐 건 알고 있니? 태국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적게 한국을 방문하고 우리 식당에 오던 한국 손님들도 많이 줄었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자 제한에 관한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꿈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깊이 생각해보진 않았던 거죠. 아빠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곳에 가는 건 위험해. 우리나라와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아.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얘야, 내가 가면 사람들은 내가 지금 태국과 한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심지어는 내가 태국을 배신한다고 말할 수도 있단다. 엄마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은 마치 제 가슴을 세게 때리는 것 같았어요. 눈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전 누구도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외쳤어요. 그냥 제 꿈을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아빠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미라. 세상은 복잡해. 지금은 갈등도 많고 너의 안전과 미래가 걱정돼.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식탁에 난 자국들을 손가락으로 더듬었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한쪽에는 제 꿈이 있어요. 저를 부르고 있죠. 아주 강렬하게요. 또 한쪽에는 부모님이 계세요. 두 분의 사랑과 걱정이 너무나도 선명해요. 잠깐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엄마가 물으셨어요. 조금만 기다려보고 상황이 나아지는지 지켜볼 수 있잖니? 저는 말하면 눈물이 터질까봐 고개만 끄덕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어요. 혼자 되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침대에 몸을 던져 베개를 꼭 끌어안았어요. 방벽에 붙어있는 BTS와 다른 펍, 아이돌들의 포스터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RM이 꿈을 쫓으라고 했던 말들이 생각났어요. 거절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회사로부터 거절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제 가족, 제 뿌리에서부터 반대가 온 거예요.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누워서 생각했어요. 아래층 식당에서 바쁘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다시금 떠오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두 분은 늘 제 곁에서 저를 지지해 주셨고 제 꿈을 믿어주셨어요. 그런 부모님의 바람을 제가 정말 저버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춤추고 노래할 때의 기분을 생각해 봤어요. 무대 위에서 저 자신을 상상할 때 느껴지는 그 생동감과 행복을 떠올렸어요. 그걸 정말 포기할 수 있을까요? 어둠이 내린 후 결심을 했어요. 꿈을 포기할 순 없지만 부모님 걱정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제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왜 태국과 한국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건지 알아야 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전부 다 검색해 볼 거예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내야겠어요. 그러면 부모님도 제 꿈을 이해해 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굳은 결심으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태국과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읽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봤어요. 상황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었어요.
이제 제 꿈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두 나라를 연결하고 음악이란 게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는 일이었어요. 밤늦도록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앞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몰랐지만 딱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그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가는 걸 정말 걱정하셨는데 왜 그런지 이해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알아보기로 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검색창에 태국 한국 비자 문제라고 쳐봤어요. 와, 기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뉴스를 계속 읽으면서 제 눈이 점점 커졌어요. 제가 몰랐던 복잡한 사정들이 있더라고요. 단순히 제가 법 스타가 되고 싶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더 큰 문제가 얽혀 있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들 중 80% 이상이 태국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숫자죠. 그들 대부분은 원래 허가받지 않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었고 일부는 불법적인 일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한국이 태국인들의 입국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게 당연한 거였죠. 하루 종일 관련된 모든 기사들을 읽었어요. 사람들 이야기를 다룬 영상도 찾아보고 한국에 사는 태국 사람들이 올린 영상들도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만족스럽게 살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 보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양쪽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는 거고 태국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마치 친구끼리 오해가 생긴 상황 같았어요. 부모님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했거든요. 이제 단순히 제 꿈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더 큰 그림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말씀드리러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부모님은 식당 일 끝내고 오셔서 식탁에 앉아 피곤한 얼굴로 쉬고 계셨어요. 엄마, 아빠, 저는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했어요. 태국과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많이 알아봤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셨어요. 제가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했을 거라 예상하지 못하셨던 것 같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지금까지 알아본 모든 걸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불법 체류자들과 한국이 걱정하는 이유, 그리고 한국에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태국 사람들 이야기도 들려드렸어요. 저도 쉬운 일은 아니란 거 알아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제가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고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부모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두 분 다 제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계신 듯 했어요. 미라야,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떼셨어요. 내가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한 점은 대견하다. 그런데 한국에서 혹시라도 사람들한테 안 좋은 대우를 받게 되면 어떡하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솔직히 좀 무서워요. 제가 인정했어요. 근데 그런 두려움도 감수해야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너무 힘들면 그때는 제가 꼭 돌아올게요. 엄마는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아직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겠어. 제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허락해 주시는 걸까요? 오래 시간이 흐른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알겠어, 미라. 한번 해보렴. 하지만 내가 항상 안전하게 지내고 매일 연락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모님을 꼭 안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꼭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제 꿈을 향해 한 발짝 내디딘 게 너무 기뻤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태국과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며칠은 계획 세우고 짐을 싸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비자를 신청하고 비행기표도 예약하고 서울에 있을 집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이제 정말 현실로 다가왔어요. 출국 당일 부모님과 공항에 섰을 때 제 배 속이 마치 나비가 가득 찬 것처럼 불안하면서도 설레었어요. 긴장, 기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미라야, 꼭 기억해. 넌 단순히 꿈을 쫓는 게 아니야. 사람들 사이에 이해를 쌓아가는 거야. 우리 딸, 믿고 응원할게. 엄마가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게이트를 통과하며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 두 분은 웃고 계셨지만
눈가엔 걱정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부모님이 제 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방콕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보자, 미라야. 제가 속삭였어요. 태국 소녀가 한국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자.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 땅을 밟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여긴 공기가 뭔가 다르더라고요. 더 차갑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붐비는 공항을 둘러보니 갑자기 의심이 밀려왔어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한국어도 거의 못하는데 이렇게 별처럼 멀기만 한 꿈을 쫓게 했다고 여기까지 오다니. 서울에서의 첫 주는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도시가 잠들지 않는 것처럼 저도 밤낮 없이 움직였죠. 낮에는 오디션장들을 뛰어다니고 밤에는 발이 아플 때까지 춤 연습을 했어요. 아침마다 희망을 안고 눈을 떴고 밤마다 실망을 안고 잠들었죠. 5번째 오디션이었어요. 지친 표정의 여자가 다음 분이요 라고 불렀을 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갔어요. 밝은 조명이 눈을 잠깐 멀게 했지만 눈을 깜빡이며 심사위원 3명에게 집중했어요. 이름이 뭐죠? 심사위원 중 한 명이 한국어로 물었어요. 미라입니다. 저도 한국어로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태국에서 왔어요. 그들이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는 게 보였고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요즘 뉴스에서 양국 간의 긴장감이 자주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퍼포먼스에 집중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 춤을 췄어요. 모든 동작을 정확하게 소화해냈죠. 퍼포먼스가 끝났을 때 숨이 거칠게 몰아쉬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심사위원들을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가운데 있던 여자가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결과는 알려드릴게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죠. 또다시 거절당한 거예요. 건물 밖으로 나와 걷는데 제 꿈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그렇게 설레기만 했던 서울의 거리들이 이제는 차갑고 낯설게만 보였어요. 근처 작은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았어요. 엄마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라야, 그만하고 집에 와. 그거 다 부질없어. 어쩌면 엄마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 모든 게 다 큰 착각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때 전화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확인해보니 제 소셜미디어가 화난 댓글로 도배돼 있었어요. 태국에서 사람들이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적국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을 보이콧하겠다고까지 했어요. 심장이 쪼여드는 것처럼 아팠어요. 꿈을 이루는 것도 실패하고 가족에게까지 상처를 주다니 제가 도대체 무슨 딸이죠? 댓글들을 쭉 읽어 내려갔어요. 하나하나가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태국으로 돌아가, 배신자. 내 나라를 배신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앱을 닫으려는 순간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엄마한테서 온 거였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용기 내서 열어봤어요. 무슨 말을 하실까 두려웠거든요. 미라야, 우리는 너를 믿고 있어. 너는 언제나 강하고 따뜻한 아이였잖아. 한국에서 태국인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에게 보여줘.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줘. 눈물이 또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말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저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 서울 하늘을 봤어요. 이 하늘은 방콕 위를 덮고 있는 하늘과도 이어져 있죠. 그 순간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 혼자만을 위해 여기 온 게 아니었어요. 서로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기 위해 여기 온 거였어요. 새로운 결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닦았어요. 오늘은 거절당했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니까요. 더 열심히, 더 오래 연습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작은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인 고등학생 무리가 보였어요. 그들이 웃으며 제가 아는 태국 팝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혼자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나라들이 사람들 생각만큼 다르진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춤 연습 대신 작은 노래 하나를 썼어요. 단순한 멜로디에 태국어와 한국어 가사를 섞어서요. 꿈, 이해, 그리고 벽을 허무는 이야기를 담았어요. 노래를 휴대폰으로 대충 녹음한 뒤 인터넷에 올렸어요. 잠자기 전에 몇 명이 들어준 걸 봤어요. 많진 않았지만 시작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휴대폰이 쉬지 않고 울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하룻밤 사이에 제 노래가 화제가 된 거예요. 태국과 한국 사람들 모두 제 노래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장 법 스타가 되지는 못했지만 제 목소리를 찾았죠. 그리고 그 목소리로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시킬 거예요. 한 곡씩 차근차근. 다시 오디션장으로 향하면서 고개를 높이 들었어요. 저는 미라, 한국에서 꿈을 쫓는 태국 소녀. 그리고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수없이 거절당한 끝에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제 꿈의 직업은 아니었지만 시작이니까요. 인기 있는 법 그룹의 백업 댄서로 뽑힌 거였어요. 설레는 마음에 이메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어요. 첫날 춤 연습실에 갔을 때 저는 마치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아하면서도 자신감 넘치게 움직였죠. 저는 뒤쪽에 서서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 긴장한 모습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키가 크고 눈매가 따뜻한 안무가가 제 불안한 표정을 눈치채더니 다가왔어요. 미라 씨죠? 그가 따뜻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걱정 말아요. 여기 있는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니까요. 그의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저희가 동작을 시작할 때 저는 제 모든 에너지를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집중했어요. 그곳에서 가장 잘하는 댄서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만은 확실했죠. 그렇게 날이 주에 쌓이고 주가 다시 몇 주로 쌓였어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연습에 매달렸어요. 근육이 아프고 어떤 날은 작은 원룸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몸이 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잠깐 쉬는 시간에 다른 2명의 댄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태국에서 온 그 여자애 봤어? 한 명이 속삭였어요. 진짜 많이 늘었더라. 그러니까 항상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잖아. 다른 댄서가 대답했어요. 그 말이 저를 뿌듯하게 만들었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연습 중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루틴을 연습하는 동안 방 한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 그가 눈에 들어와서 공연에만 집중하려고 애썼죠. 연습이 끝나고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라 씨 맞죠? 그가 물었어요. 저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김 PD입니다.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다가오는 쇼에 오디션 볼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토록 꿈꾸던 기회가 눈앞에 있었거든요. 네, 당연히 좋죠. 저는 설레는 마음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어요. 그 후 몇 주는 그야말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낮이고 밤이고 연습에 매달리면서 노래와 춤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죠. 오디션 쇼가 다가올수록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점점 더 커졌어요. 오디션 전날 밤, 저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부모님 얼굴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미라야, 정말 괜찮겠니? 엄마가 물었어요. 고향 사람들은 여전히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데 저는 깊이 숨을 내쉬었어요. 알아요, 엄마. 근데 이건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서로 벽을 쌓지 말고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걸요. 엄마, 아빠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어요. 아빠가 미소 지으셨어요. 우린 이미 내가 자랑스러워. 딸,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줘. 부모님의 말이 제게 힘을 주었어요. 다음날 무대 뒤에서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단순히 한국 노래만 부르지 않겠다고요. 저를 완전히 보여줄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안에 있는 2가지 모습을 다 담아내겠다고 마음먹었죠. 이름이 불리고 저는 당당하게 무대 위로 걸어 나갔어요. 조명이 눈부셨고 관객석은 그야말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먼저 태국의 유명한 곡을 불렀어요. 고향의 멜로디가 제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그러다 중간에 자연스럽게 한국 발라드로 넘어갔어요. 관객들이 놀라서 숨을 죽이는 게 느껴졌어요. 모든 감정을 노래에 실어 부르는데 무대 위의 공기가 점점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노래가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관객들이 갑자기 환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심사위원들까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면서 웃고 계셨어요.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제 휴대폰이 알림으로 터질 듯 했어요. 소셜미디어가 제 공연에 대한 댓글로 폭발하고 있었어요. 태국과 한국 사람들 모두 제 공연을 칭찬하면서 저를 문화의 대사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의 댓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미라가 보여준 건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녀는 목소리로 다리를 놓고 있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문화 사이에 이해의 다리를 놓는 첫걸음이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명한 기획사에서 연습생 계약을 제안해왔고 기자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인터뷰 요청을 해왔어요. 저의 여정과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제 생각을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제 꿈이 단순히 유명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 목소리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 제 꿈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연습생 기숙사에서 거울을 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든 저는 언제나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될 거라고요. 결국 음악이란 건 모든 국경을 넘어 마음을 연결해주는 거잖아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공연한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수많은 참가자 중 하나일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핸드폰이 멈추지 않고 울리기 시작했어요. 태국, 한국,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온 메시지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왔어요. 정신이 없었지만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방송이 나가고 일주일쯤 지나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전화가 걸려왔어요. 중소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저한테 연습생 계약을 제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라니요. 방콕에서 머리빗을 마이크 삼아 노래 부르던 그 소녀가 이제 진짜 컵 아이돌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게 됐어요. 며칠 동안 입이 귀에 걸린 채로 웃었어요. 그런데 이 기회와 함께 큰 책임감도 생겼어요. 이제 저는 그냥 미라가 아니었어요. 저를 태국과 한국을 잇는 다리처럼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아졌거든요. 그게 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제 하루하루는 훈련, 인터뷰, 행사 준비로 정신없이 바빴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발이 아프도록 춤을 연습하고 목이 쉴 때까지 노래를 연습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제 꿈이었고 지금 그 꿈을 실제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날 매니저가 저한테 문화행사에 초대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저는 너무 긴장됐어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건 훈련 과정에 없던 거라서요.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 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무대 위에 서서 관중을 쭉 둘러봤어요. 태국인, 한국인,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보였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다음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냥 꿈꾸는 소녀였어요.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 온 걸 두고 태국을 배신했다고 했어요. 반대로 한국에서는 제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의심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중요한 걸 배웠어요. 우리의 꿈에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관중 속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덕분에 용기가 더 생겼어요. 우리는 서로 다르기보다는 비슷해요. 제가 이어 말했어요. 우린 모두 꿈이 있고 이해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음악은 모든 언어를 말할 수 있어요. 연설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저한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각자의 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던 경험들을 나눠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여정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경 너머로 꿈을 쫓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거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해 계속 공부했고 자연스럽게 태국어와 한국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친구들에게 태국 문화를 공유했어요. 영화밤을 만들어서 태국 영화를 한국어 자막과 함께 보고 번역이 잘 안 되는 농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제 첫 싱글은 태국어와 한국어 가사가 섞여 있었어요. 반응이 어떨지 몰라서 긴장했는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양국 팬들이 모두 그 곡을 사랑해 줬어요. 비록 모든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서로 연결된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가끔 인터넷에서 부정적인 댓글을 보곤 했거든요. 저를 팔아넘긴 사람이라고 하거나 제 뿌리를 잊은 거냐고 묻는 글들이었어요. 처음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서 제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 자꾸만 고민했어요. 그럴 때마다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를 떠올렸어요. 저는 저 혼자만을 위해 이곳에 온 게 아니었어요. 꿈을 쫓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블로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연습생으로서의 일상도 보여주고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도 나눴어요. 태국과 한국 간의 비자 문제를 얘기하고 한국 시청자들에게 태국의 관습을 설명해주고 태국 팬들에게는 한국의 전통을 소개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댓글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 깜짝 영상 통화를 받았어요. 부모님이셨어요. 부모님이 계신 식당이 손님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라야, 아빠가 말씀하셨는데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엄마랑 나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너는 그저 내 꿈을 쫓는 게 아니야. 사람들 사이에 이해를 돕고 있잖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요. 제가 속삭였어요. 저 혼자였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저를 이곳까지 데려다 준 긴 여정을 떠올렸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눈물도 흘렸고 의심의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있었고 소중한 우정도 생겼고 무엇보다 음악이 제 인생의 큰 부분이 되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걸지도 몰라요. 배울 것도 많고 부를 노래도 많고 이어야 할 다리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이제는 알거든요. 이해와 끈기, 그리고 가슴속의 멜로디만 있다면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요. 내일도 훈련 준비를 하면서 저는 살짝 미소를 지어요. 어쩌면 언젠가 방콕에 있는 어린 소녀가 제 공연을 보면서 자기만의 꿈을 따라가고 싶다는 영감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꿈과 노래는 하나씩 이어지면서 계속되겠죠.